뉴스런. 외압이냐 항명이냐.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숨진 최수근 상병 사건 조사를 둘러싼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에 경찰 이첩을 두고 윗선 개입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외압의 주체로 국방부, 나아가 대통령실까지 겨냥하고 있습니다. 박 대령은 오늘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홍재표 기자입니다. 박정훈 대령은 오늘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헌법과 군사법원법을 위반해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수사했기에 군검찰 수사심의위에서 수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자신이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한 것은 이런 법 위반 수사에 대한 정당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군검찰수사심의위는 고 이해람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군검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지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박 대령 측은 이와 함께 고 최수근 상병의 소속 부대장이었던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의 허위 진술 사실도 주장했습니다. 임 사단장이 해병대 수사단의 사고 경위 조사 때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업 사진을 본 시점을 허위로 진술했다는 것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임 사단장의 사진을 통해 수색작업이 안전장구 없이 이루어진 점을 알았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업무상 과실이라고 판단했다고 박 대령 측은 설명했습니다. CBS 뉴스 홍재표입니다. 대통령실 개입 의혹까지 불거진 이번 논란에 대해서 조태임 기자와 핵심으로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 기자.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사건 정리부터 해주시죠. 네, 지금 최수근 상병의 죽음을 둘러싼 책임 규명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 결과를 축소하려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고 이 윗선의 지시라는 게 군을 넘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까지 개입한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의혹이 확대된 상황입니다. 지금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간략히 짚어보면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 최수근 상병 사고와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 그러니까 박정훈 수사단장은 윗선의 무리한 지시로 수색이 이뤄졌다는 결과를 담은 초동 수사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임성근 1사단장 등 군간부 8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담겼는데요.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이 내용이 담긴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를 결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장관의 결재, 그러니까 군 최고 책임자의 결재가 이뤄졌다는 건 어떻게 보면 최종 승인이 났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날 장관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합니다. 경찰 이첩을 한다는 거는 군이 아닌 외부기관에서 좀 객관적으로 수사를 한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부터 국방부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 간 공방이 시작됩니다. 박 대령은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이첩을 진행하게 됐다는 거고요. 그런데 국방부는 이 박 대령이 명령을 어겼다, 명령을 어긴 혐의를 적용해서 박 대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고 지금 박 대령은 보직 해임됐습니다. 이후 박 대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 새로운 사실들을 연일 폭로하고 있는데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임성근 사단장은 혐의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이런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윗선 개입 의혹까지 지금 불거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윗선 개입이냐면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려는 고위층의 압력이 작용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진 거예요.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훈 대령의 말을 종합해 본다면 국방부는 이제 조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 장관 결재가 이뤄진 이첩 결정이 하루 만에 번복되는 과정부터가 찜찜할 수밖에 없는데요. 국방부는 처음에는 초급 간부들에 미칠 영향 때문에 이첩을 보류하라고 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낮은 직급의 간부들이 수사를 받는 걸 걱정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후 박 대령 측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은 박 대령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대대장 이하 간부들의 한정에 혐의 내용을 적시하라는 압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설명과 달리 윗선은 끌어들이지 말고 하급 간부로 수사 대상을 한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 결과를 놓고 혼선이 이어지면서 정작 경찰이 최수근 상병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못한 상태고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단장도 수사를 받게 된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습니다. 대통령실도 참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네, 대통령실 지금 개입 의혹까지 나온 상황이잖아요. 대통령실은 외압을 행사한 적은 없다. 사실 무근이다. 강한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는 이 박대령의 모습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미지가 겹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박대령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에 대해 단호히 거절한다. 다시 돌아가도 내가 똑같은 결정을 할 것이다. 이러면서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내 할 일을 한다. 이런 이미지를 주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중에게 강인한 인상을 남긴 장면이 있잖아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말을 남겼던 당시의 모습이 이제 떠오른다는 겁니다. 2013년 국정원 댓글수사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번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무에서 손 떼라. 그리고 직원들을 빨리 석방시켜라. 그다음에 압수문은 전부 돌려줘라. 하는 지시가 왔길래 이렇게 외압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이거 수사해서 기소도 제대로 못하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네, 당시 윤석열 수사팀장은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이렇게 수사 외압을 폭로했고요. 이후 이제 수사팀에서 배제된 뒤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박대령이 윤 대통령과 비교가 되고 있는데 이번 수사 사건 결론 어떻게 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조태임 기자였습니다. 보다 더 다양한 뉴스가 궁금하십니까? 출근길 오전 7시 CBS 라디오 표준 FM 김덕기의 아침 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만 담은 뉴스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